결심했어. 그냥 찍고 진짜 곧바로 올리기. 모르겠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모르겠고 일단 난 이 과정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시끄러.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이 집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집은 가족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인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어머니 명의의 집이고 제가 이 집에서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아무튼 학생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고 졸업하고 제가 배터리가 없다는 알람이 떠서 충전하고 졸업하고 제가 첫 취직을 28살에 했거든요. 28살 때 취직하기 전까지 취직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한 15년? 20년 살았으려나? 15년 살았겠다. 아주 익숙한 집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엄마,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같이 가서 살려고 해서 가셔서 3남매만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취직을 하고 이 집을 나왔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택에서 살려고. 그래서 언니랑 남동생만 살다가 언니가 결혼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남동생만 이 집에서 살다가 제가 사택 복지가 종료되면서 다시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랑 남동생이 둘이 살다가 제가 갑자기 전세로 살러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독립을 했고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아니지 제가 독립하면서 남동생도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이 집은 전세를 줬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쵸?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집이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집이다. 위치도 그렇고 이 집의 여러 가지 구조도 그렇고 많은 추억과 이런 게 있는 집이고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진짜 꼼꼼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재주도 많고 이런 분인데 그래서 이 집을 알아볼 때 진짜 열심히 알아봤대요. 그래서 집이 좋아요. 좋은 집이야. 그리고 저는 원래 빌라를 좋아해요. 여긴 빌라거든요. 전 빌라가 좋아. 그렇고 뭐 아빠가 이제 방 3개짜리 집인데 방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놓으시고 해서 살기 굉장히 좋은 집이다. 물론 낡았지만 전 삐까뻔쩍하고 일률적으로 생긴 신축보다는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낡은 구축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집이다. 이게 이 집과 저의 관계이고 저의 집 일대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뭐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살았죠. 그러다가 이 집에서도 엄마,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 때까지만 해도 제 방이 없었어요. 저 혼자 쓰는 저만의 방이 없었어요. 근데 되게 제가 지금 제 성격을 생각해보면 되게 제 방을 갖고 싶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내 기억엔 없고 엄마 아빠 기억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막 내 방을 갖고 싶다고 막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그러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성향상 내가 내 방을 되게 원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언니랑 같이 방을 쓰다가 엄마가 이제 따로 살게 되면서 3남매만 살게 되면서 방 3개짜리 집이니까 각자 방 하나씩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그때 제 인생 최초로 나만의 방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방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처음 경험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저한테 이제 주어진 방이 원래 엄마가 쓰시던 방이었는데
저도 알아주는 맥시멀리스트고 이제 그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맥시멀리스트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방이 저쪽 방인데 저기 안방도 아니고 저기 주방이에요. 저 작은 방인데 저 방 안에 가서 보여줄까? 그래, 못 보여줄 게 뭐 있어. 저 작은 방 안에 흐차 보면은 그렇게 넓은 방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방인데 아직도 기억해. 이만큼이 돌침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장롱이 마치 붙박이장처럼 쭉 들어가 있었고 그 앞에 이렇게 돌침대가 있었고 여기에 큰 화장대 장이 있었고 여기에 작은 TV 2단 서랍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TV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무슨 서랍장이 있었던가 그랬고 여기는 무슨 5단 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터럴리 이 방이 정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장판이 아니라 노란 장판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모든 짐들로 가득 찬 이 방에 이렇게 돌침대 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의 모든 영감과 에너지가 호로록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 방을 리뉴얼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안 쓰는 짐이라든가 물건, 가구 같은 거를 좀 싹 정리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싹 정리하고 가구를 남길 것만 남긴 다음에 바닥에 그 당시에는 타일 카펫이 없었나 아니면 제가 있었더라도 몰랐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노란 장판을 가리고 싶어서 엄청 큰 카펫을 사서 그거를 그냥 바닥 전체에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은 카펫 위에 가구를 올리거나 가구 위치에 맞춰서 카펫을 잘라가지고 뒀었거든요. 그렇고 학생이었을 테니까 돈이 얼마 없어서 정말 최저가로 이렇게 소파 베드 같은 거 하나 사고 어떤 책상 하나 사고 의자 하나 사고 이렇게 하고 막 전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침구 이렇게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 좀 마음에 드는 거 사서 해놓고 집을 딱 나름대로 내 방을 꾸몄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행복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 방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지만 그냥 좋았어. 그래서 뭔가 내가 내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민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그때 처음 느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는 복지를 그때 하고 있어서 사택이 들어가면서 가족이 아닌 가족과 살지 않는 독립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 사택은 브랜드 아파트의 그 집 하나를 3룸짜리 집 하나를 해주고 3명이서 같이 살게 해주는 그런 복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붙박이장이 있는 붙박이장과 소형 베란다가 있는 제일 작은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월급도 잘 받고 이러니까 거리낄 것이 없이 그냥 막 몇백만 원을 써가지고 가구 다 사고 막 조명 다 사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미친듯이 그 작은 방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작은 방을 쓰고 있으면서도 짐이랑 가구가 제일 많고 그거를 이제 때때로 그 좁은 방에서 침대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위치를 바꿔가면서 막 배치해보고 이러는 즐거움을 그때 느꼈었어요. 되게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그 방에서. 그러다가 이제 또 사택 복지가 끝나게 되면서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집에 남동생만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제가 그냥 다시 들어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남동생 새끼가 남동생이 혼자 살면서 이 집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아무튼 좀 막 썼어요, 집을.
물론 저도 집을 깨끗하게 쓰는 편은 아니어서 엄마 아빠가 이 영상을 보면 너도 만만치 않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정말 집을 썩혀놨었어요. 그때 찍은 영상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남동생이 등짝을 후드로 패고 같이 이제 이 집을 청소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온 가족이 그 집에 되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온 가족의 짐들이 거기 많잖아요. 가구나 이런 것들이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좀 맥시멀리스트여서 짐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자, 청소뿐만 아니라 이런 걸 좀 정리하자 해서 진짜 속속들이 모든 짐을 다 꺼내서 하나씩 보면서 필요한 거는 남기고 필요 없는 건 당근하거나 버리고 막 이런 걸 했어요. 한 달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뭐 가족의 추억이 담긴 되게 옛날 캠코더를 발견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도 나름 이렇게 싹 정리를 했죠. 그때 저는 저 안방을 썼는데 안방에 제 타일 카펫을 그때 처음으로 깔아봤고, 그리고 이 거실에도 막 테이블을 둔다든가 이렇게 이런 재밌게 잘 꾸미는 걸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남에 직장 생활 때문에 강남에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가서 독립을 하게 됐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게 된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집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좋은 집을 찾는 게 힘든데 누구도 나를 위해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막 매일 울면서 막 서러워서 언니한테 전화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집 구축이지만 괜찮은 집, 사기 아닌 집 잘 구해서 전세에 들어갔고, 그 집은 이제 오롯이 완전히 내가 처음으로 모든 것을 꾸며보는 첫 집이니까 진짜 저만의 느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집이 너무 낡고, 저는 이 집에만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뭔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 그 집이 방이 일자가 아니에요. 벽이 일자여야 하잖아요. 완전히 일자는 아니더라도. 근데 약간 방들이 다 이래. 약간 그런 그런 집이어서 여러모로 막 청소하고 꾸미고 하는 좀 애를 먹었고, 워낙 낡은 집이어서 벌레가 꽤 많았어요. 이 집은 벌레가 없었거든요. 제가 오래 사는 동안 벌레가 꽤 많아서 제가 진짜 수억 들여서 벌레 퇴치를 위해서 일단 방역업체 불렀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서칭하면서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 4-5개월 정도는 계속 벌레 사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는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도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죽은 애들은 좀 버릴 수 있는, 원래는 죽은 사체도 버리질 못해서 그 당시에 그 남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었을 때 남동생한테 우리 집 와서 사체 치워달라 그래서 용돈 주면서 치워달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체는 치울 수 있다. 그런 벌레 퇴치도 열심히 하고, 그 집에도 이제 뭐 타일 카펫 깔고 내가 좋아하는 가구 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꾸며놨고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자취남 유튜브에 나오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 전세가 만기되기도 했고 이쪽 전세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저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 이제는 제가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 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완전히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집에 저번에 살면서 막 이것저것 고치려고 하고 막 했던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네 맘대로 막 칠하고 붙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근데 이번엔 좀 예쁘게 할 자신 있어. 예전에는 뭘 잘 모르니까 그냥 냅다 페인트 칠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잘할 자신 있는데 예쁘게. 아무튼 그래요. 저의 집의 일대기는 그렇고 이제는 뭔가 저는 워낙에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하는 게 많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집이 되게 중요하고 나만의 스타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열심히 꾸며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제가 금전적인 압박이 좀 심해서 한 번에 쫙 모든 걸 막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매달 매달 조금씩 뭐 새로 가구도 드리고 이러면서 채워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시공 같은 거 셀프로 하는 그런 것들은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저의 집 일대기 그리고 저와 이 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조금 부끄럽고 걱정도 되지만 이 영상을 무편집으로 그냥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작업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편집으로 그냥 냅다 올리는 유튜버가 있나? 있겠지, 물론 세상에. 네. 무편집 유튜버 도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안 올려서.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날것의 모습들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